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사형수인데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영화로 꼽히는 그린 마일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3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한번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연속해서 한 번을 더 보았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린 마일은 제게 큰 울림을 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개봉은 1999년도에 했고요. 스티븐 킹의 동명 연재소설 더 그린 마일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프랭크 다라본트인데 이 다라본트가 쇼생크 탈출을 감독했더라고요. 저는 쇼생크 탈출을 예전에 진짜 많이 봤는데 감독이 이분이라는 거를 그린마일 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 배우로는 톰 행크스, 물론 주연이고요. 폴 에지컴 역을 맡았고 사형수 감방 이블럭 교도관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클라크 덩커는 존 커피라는 역을 맡았는데 사형수이며 이 영화에서 신이 보낸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나옵니다. 그린 마일이라는 거는 사형수들이 처형장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인데 이 감옥은 그 바닥이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린 마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원래 사형수가 처형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라스트 마일 또는 데드맨 워킹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교도소에서 통일된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 마일은 이 작품 속 교도소에만 사용하는 별명입니다. 영화는 노인이 된 폴, 톰 행크스 분이죠. 그 폴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930년대 그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왔었죠. 그때 폴은 사형수들이 수감된 교도소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걷는 바닥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이곳은 그린마일이라고 불렀죠. 폴은 비록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냉정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지막 길을 인간적인 존엄성으로 대해주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간수였습니다. 당시 폴은 지독한 그 요도염으로 남모를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주는 거구의 흑인 사형수 존 커피가 이송되어 옵니다. 백인 쌍둥이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덩치와는 달리 존 커피는 어둠을 무서워하고 밤마다 울고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서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도염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진 폴에게 존 커피가 자기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폴이 다가갔을 때 존 커피는 창살 사이로 폴을 이렇게 잡으면서 신비한 빛을 막 뿜어내면서 그 폴의 몸속에 있는 병과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검은 곤충대 같은 검은 연기를 막 이렇게 뿜어내면서 폴을 완벽하게 치료해 줍니다. 존 커피는 신이 보낸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었죠. 그린마일에서 존 커피로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폴이 요도염에 걸렸을 때 이 존 커피가 그 팔을 잡고 고쳐주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감방에서 사형수들이나 교도관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생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생쥐의 이름은 미스터 싱글즈였습니다. 모두가 그 생쥐를 엄청 귀여워했는데 그 악랄한 그 간수가
퍼시라는 젊은 악랄한 간수가 있었는데 그 퍼시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발로 징글스를 밟아가지고 뭉개 버립니다. 막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사형수들은 정말 절망에 빠지고 교도관들도 진짜 막 기염을 합니다. 그때 존 커피가 폴에게 얘기를 하죠. 저 징글스를 나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폴이 징글스를 안고 존 커피한테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존 커피가 징글스를 손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자기 입에다 대고 거기다가 굉장한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징글스가 생명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존 커피는 또 입에서 막 그 날벌레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지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교도소장의 부인이 뇌종양으로 거의 이제 그 치료가 불가능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교도관들이 존 커피를 그 교도소장의 집으로 가서 그 멜린다의 병을 치료를 해주는데, 존 커피가 멜린다의 방에 가가지고 그녀의 입에 입술을 대면서 그 멜린다의 그 뇌종양 있잖아요. 그 병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서 존 커피는 거기서 쓰러져 버리죠. 그 순간 멜린다는 정말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존 커피가 그 뇌종양을 다 빨아먹으면서 얼굴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폴은 존 커피를 일으켜주고 멜린다는 존 커피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걸고 있던 목걸이를 존 커피에게 이렇게 걸어다 주면서 내가 너를 본 것 같으다. 자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존 커피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으려고 하니까 멜린다가 마시는 커피와 철자만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 존 커피의 뭐라 그럴까 감사를 전하면서 존 커피는 너무나 큰 고통을 삼킨 탓에 거기서 굉장한 많은 체력의 소모를 일으킵니다. 교도소로 돌아온 후에 몸속에 남은 악의 찌꺼기 때문에 괴로워하던 존 커피는 자신을 조롱하던 진짜 아동 살해범 와일드빌, 이 사람은 진짜 뭐라고 하죠? 사람 계속 죽인 연쇄살인마였는데 그 와일드 빌이 정작 그 두 소녀를 죽였는데, 그 두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존 커피가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물을 해서 존 커피가 그 소녀를 죽였다고 하고 사형수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 폴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 신이 보낸 기적의 존재를 내 손으로 전기 의자에 앉혀 죽여야 한다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신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변명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폴은 존 커피에게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합니다. 폴은 존 커피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존 커피가 그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존 커피는 담당하게 이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과 세상의 온갖 그 악함, 슬픔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매일 머릿속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것처럼 너무나 아픕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 이제 사형을 하기 집행 전에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냐고 폴은 존 커피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커피는 고기구이, 으깬 감자, 채소볶음, 그리고 폴보스 그 아내가 만든 콘브레이드도 한 조각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너무 번거롭지만 않다면요,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사근사근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번거롭지만 않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모습이 정말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마침내 집행되던 날 존커피는 마지막 소원으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성 영화를 간수들하고 보면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초록의 길, 그 그린마일을 걸어 전기 의자에 앉습니다. 전기 의자에 앉으면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씌우는데 존커피는 폴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암흑이 너무 무서워요. 얼굴에 두건을 씌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폴과 간수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두건 없이 집행 레버를 당깁니다. 신의 축복 같았던 존재는 그렇게 인간들의 잔인함과 오해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죠. 다시 현실로 돌아온 노인 폴. 그는 존 커피가 준 치유의 능력 때문에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 친구들이 먼저 죽어가는 것을 모두 지켜보는 지독한 형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폴은 나직하게 음졸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그린마일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그린마일은 왜 이리 또 길단 말입니까? 타인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간 존 커피의 희생, 그리고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폴의 붉어진 눈시울이 생각나서 그를 정리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가슴이 또 찡해지네요. 영화를 보면서 엄청 펑펑 울었다는, 그리고 마지막 존 커피가 폴에게 하는 말이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폴이 존 커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즉, 존 커피는 살인자가 아닌데 자기가 전기 의자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 커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전기 의자에 앉힌 거는 제게 친절을 베푼 거라고 하세요. 괴롭고 걱정하는 거 다 알아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전 지쳤습니다. 비 맞은 철새 마냥 홀로 떠도는 것도 지쳤고, 인생을 논할 친구가 없는 것에 지쳤고, 매일 세상 속에서 느끼고 듣는 고통들에 지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항상 머릿속에서 유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목소리는 정말 조용조용, 나긋나긋, 귀를 쫑긋 대야지만 들릴 정도로 정말 이만한 덩치에 막 눈은 막 진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말을 하는데 정말 같이 않을 수가 없었죠. 영화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노인이 된 폴이 요양원에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LA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정말 처음으로 60년 만에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LA인이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좀 갸우뚱하니까 폴이 그 LA인을 굉장히 멀리 있는 오두막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자 하나를 열어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늙어서 털이 하얗게 새고 기력이 없어진 생쥐 징글스 씨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생쥐의 수명은 고작 2-3년에 불과한데 존 커피가 사형당한 지 6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징글스 씨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였죠. 그때 퍼시에게 밟혀 죽었을 때 징글스가
그 존커피가 징글스를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가지고 자꾸 버벅거리는데 여러분 정말 이해해 주세요. 존커피가 징글스를 입에 들고 이렇게 해서 숨을 불어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숨을 불어 넣으면서 살릴 때 그의 신비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생쥐의 몸속에 깊게 깃들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108세가 된 폴은 그것을 결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자 저주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거 얘기하면서도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폴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었죠. 존커피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기적 같은 존재였는데 폴은 간수장이란 자신의 직무 때문에 그 순수한 존재를 전기 의자에 앉혀 죽였습니다. 그 대가로 폴은 죽지 않고 남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오래 사는 삶 동안 폴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자식, 그리고 친했던 동료 간수들, 나이가 들어서 차례차례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곁에서 묵묵히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지는 고통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폴은 생쥐의 그 징글스 씨를 보여주며 친구 엘레인에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죽였어요. 이 오래 사는 삶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분을 죽인 죄로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자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존커피를 구하지 못했다는 평생의 죄책감과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고 홀로 긴 세월을 버텨야 하는 고독감이 바로 폴에게 남겨진 잔인한 그의 그린마일 길이었던 것입니다. 3시간이 넘는 영화를 제가 그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훨씬 감동적이고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리뷰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먹해지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 안녕.